안녕하세요. 자, 통합이론 19번째 시간, 오늘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 표준 중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개정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정리 준비되셨죠? 자, 68쪽 들어갑니다. 68쪽 재산세 과세 표준 먼저 설명 듣고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그리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이 중에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50%, 6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선박하고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 부동산에 비해서 실거래 가격의 35%에서 4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자,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매년 5월 말까지 늦어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개별 공시지가, 이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고,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 구조, 용도, 위치, 가감산, 특례 등을 감안을 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가격, 이것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죠. 건축물.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 요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금액이 크니까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요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정해놓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요 시가 표준액의 50%에서 90%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70%. 토지하고 건축물은 70%다. 요 범위 내에서 정하라. 그래서 70%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 표준이다. 만약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인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70%라면 1억이 아니라 얼마? 7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도 작년까지는 2023년 12월 말까지, 다시 말하면 34회 시험 준비할 때까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개정된 부분이 바로 뭐냐면 2024년 1월부터는 우리 주택이죠. 주택은 개정이 됐다.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요거랑 똑같이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이에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죠. 여러분,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가격, 이 두 가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죠. 이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늦어도 4월 말까지 토지보다는 1개월 앞서서 4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계산을 하면 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40에서 80% 범위 내에서,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30%에서 7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좀 완화시켜 주죠. 그런데 지금 요거 다 기억할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는 현재 60%로 되어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 요걸 곱해서 나온 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요까지는. 그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1번하고 2번 중에서 작은 거. 그럼 2번 뭐냐? 2번은 자, 개정된 게 이거죠. 직전년도, 전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전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다가 더하기 1번 요거죠. 요거. 요렇게 해서 계산한 요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 상한 비율이 있어요. 상한 비율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상한 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5% 내에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1%, 2%, 3% 할 수도 있고 최고가 5% 범위까지. 그러면 만약에 요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에다가 5%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5%. 그럼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죠. 이게 500만 원. 그러면 요 500만 원하고 요거하고 더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게 1억이다. 그러면 전년도 주택의 과세 표준이 만약에 1억인데 여기 500만 원을 더했더니 1억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면 요거 비교해서 이게 적으니까 이걸로 가라. 그래서 둘 중에 뭐한 거 적은 거.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지문은 하나로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건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린 걸로 물어볼 수 있죠. 뭐라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 왜? 이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거? 작은 것으로 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나온 거 원래대로 종전대로 계산한 요 금액하고 전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부담 여기 과세 표준 상한 비율 5%에서 요렇게 해서 나온 걸 두 개 더해서 나온 요 두 번째 거 요렇게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선박하고 버는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 낮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할 필요가 없다. 투기에 또 이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여러분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에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금액 그대로 하겠다. 참고로 취득세 공부하실 때 시가 표준에,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시가 표준에, 재산세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에 가면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토지 필지마다 표준지 기준 가격,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 있고 또 하나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매년 정해놓죠. 이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세 표준 나오면 여기에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한다. 자, 그래서 우리 세율에 대해서 보는데 세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참고로 기본서 체크해보고 갈까요? 68쪽에 보시면 68쪽에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 1번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건 부동산이죠. 그것은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데 2번 일의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2번의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는
해당 주택 과세 표준은 상한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는 낮은 것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과세 표준 상한액은 전년도 직전년도 주택의 과세 표준이 있죠. 전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다가 요번에 과세 표준 계산한 거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해서 나온 거기에 상한 비율을 해서 두 개를 더하라. 그래서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한다. 박스 안에 참고로 보시고 다음 밑에 선박하고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없다.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렇게만 보시고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69쪽에 표준세율 여기 보실래요? 세율에 대해서는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표준세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문은 꼭 하나 있죠. 뭐 재산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기본세법이 정해놓은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어도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재산세도 기본세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표준세율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서 증하거나 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특별히 물어볼 때 여기 이렇게 가감한 건 재산세는 매년 내는데 매년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가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해당 연도 1년 단위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만 그죠? 등록면허세 등록할 때 한 번. 그럼 재산세는 매년 내는데 그럼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가감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가감한 것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감한 걸 몇 년, 3년간,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해당 연도에만 가감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고 내년에 가서 내년에 또 할 거냐 안 할 거냐 1년 단위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한 번 이렇게 가감한 걸 다음 연도까지 계속 2월에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세율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별로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대한 세율 따로 있고 주택에 대한 세율 따로 있고 건축물에 대한 세율 따로 있어요. 또 토지도 앞에서 공부했듯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토지 보시면 토지는 첫 번째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어떤 거죠? 한마디로 비사업용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는 그 안에 비사업용 토지만 모아가지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종합합산은 요거 소유자별로 모아라 합산을 해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율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종합합산은 종 2, 5 이렇게 종 2, 5 이 얘기는 뭐야? 종합합산은요 세율을 이렇게 종합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종 2, 5 이렇게 그러면 별도합산은 어떤 토지죠? 사업용, 업무용 토지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합쳐서 과세하는데 세율은 요거보다 낮아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그래서 별도합산은 별이 넷, 넷이야, 넷, 별이 넷. 이건 그냥 종2, 5 이래도 돼요. 종2, 5, 별이 넷. 다시 한번. 자, 종합합산은 뭐라고요? 종2, 5.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별이 넷. 자, 별도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별이 넷. 그리고 세 번째 토지는 분리과세가 있죠. 차등해서 과세하겠다. 사치성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농사짓는 농지 같은 건 세부담을 줄여줘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분리과세는 각각이에요.
합치는 거 아니에요. 토지마다 각각 그래서 1000분의 0.7도 있고 1000분의 2도 있고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40도 있어요. 제일 높은 거 4%. 그래서 우리 분리과세는 땡칠이 0이 땡칠이 40. 자, 땡칠이 40. 요렇게 얘기하세요. 자, 땡칠이 40이다. 다시 한번 종합합산은 종 2호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별이 넷 별도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그리고 분리과세는 땡칠이 40 하면 1000분의 0.7 그리고 1000분의 2 1000분의 40 땡칠이 40 이렇게 세율 점검 한번 하시고 다음 건축물도요. 공장 건물이냐 아니면 일반 상업용 건물이냐 주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사치성 건축물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보세요. 일반 상가등은 1000분의 2 주거지역의 공장은 있을 장소가 안 되니까 1000분의 5 그런데 요거 하나 기억하라.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은 제일 높은 거 1000분의 40 그리고 주택은요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틀립니다.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있죠. 9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요거보다 0.5가 적어요. 1000분의 1인데 0.5가 적으니까 1000분의 5. 1000분의 4에서 0.5가 적으니까 1000분의 3.5 이렇게 세율까지 기억할 건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율이 서로 다르구나라고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시가표준의 9억 이하 주택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세율 기억할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재산세에서 세율하면 제일 높은 세율 뭐죠? 고율. 제일 낮은 거 뭐? 저율. 제일 높은 세율 고율이 뭐죠? 고율. 사치성 재산 1000분의 얼마 40. 사치성 재산 여기 사치성 재산의 토지 여기 건축물 1000분의 얼마 40. 제일 낮은 건 땡칠이 40 중에 1000분의 0.7 땡칠이 이게 제일 적은 거예요. 1000분의 0.7 하면 100분율로 얘기하면 0.07%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이렇게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 특히 요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요 정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부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69쪽에 토지는 종합합산은 1000분의 2 1000분의 5 종 2호 별도합산은 별이 넷 그죠? 분리과세는 땡칠이 4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치성 건축물 1000분의 40 그 정도 기억하시고 주택은요 일반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는 구분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적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여기 보실래요? 주택에 대해서는 요걸 더 중요하시하고 물어본 확률이 높아요.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여러분 교재 69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거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뭐죠? 토지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합쳐서 과세한다. 주택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통합해서 과세.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요거. 이때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건물 바닥 주택 건물 지면에 단 정착 면적 또는 바닥 면적 이렇게 얘기하죠.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으로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니까 수익 창출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기본이. 그럼 이때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여기 동자 붙었잖아요. 한 동의 건물하면 구분 등기되는 건물,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 그죠? 물권법 공부할 때 물권이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하나야. 일물 일권주의가 원칙인데 예외. 건물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은 다 잘라서 등기가 되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동자 붙이는데 대표적으로 동자 붙는 건물은 뭐예요?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거죠. 아파트 같은 거 101동, 102동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은 아파트 101동 건물 하나인데 거기 세대별로 다 쪼개서 등기가 되죠. 이런 건물을 한 동의 건물이에요. 그럼 이런 한 동의 건물을 주택과 다른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 건물이죠. 주상복합 건물은 하나인데 위에 상층은 아파트로 밑에는 상가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 있죠. 이런 건물은 뭘로 본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주상복합 건물은 밑에는 상가로 등기가 되어 있고 위에는 주택이니까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상가는 상가에 대한 세율을 별도로 세율이 서로 다르니까 적용한다. 요거 다음 두 번째 요거 한구의 건물 그랬죠. 이거는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 일물 일권주의의 대표적인 거죠. 건물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 2층, 3층, 4층, 5층짜리 이런 건물은 하나인데 거기에 용도가 구분 등기 안 돼요. 잘라서 등기는 안 되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의 용도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아니면 근린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근린생활로 같이 영업용과 주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그런 건물이 한구의 건물인데 이것을 우리는 실무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도 하고 상가주택이라고 하고 우리 법에서는 상가주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로 겸용주택 이렇게 얘기하죠. 건물 하나에 상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인데 구분해서 등기는 안 돼. 등기 권리증은 하나예요. 그래서 상가주택은 4층짜리 상가주택인데 이를테면 1, 2층은 근린생활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이때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절반 이상이면 같거나 크면 전체를 뭘로 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주택으로 가야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여러분 다가구주택 있죠. 예,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거든요. 예, 다가구주택 구분해서 등기 안 돼요. 다가구주택은 층수로 얘기하면 3층 이하. 그죠? 면적으로 얘기하면 3개층 면적 합쳐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거 약 200평 안 돼야 된다. 그리고 이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전체에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구획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재산세가 많이 나와.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줘야 돼. 누진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보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가구 주택 3층짜리에 3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3개로 잘라라. 6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됐다면 6개로 잘라서 각각 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10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됐다면 주택 10개로 잘라서 계산하니까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보다 구분해서 계산하면 세 부담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한구에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 다음, 동일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자가 주택을 2개 이상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주택 재산세는 각각입니다. 각각의 주택의 세율을 뭐한다? 적용한다.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주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마다 각각 세율 적용해서 재산세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각각이 합쳐서 합산해서 과세한다.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동일한 시군의 소유자가 주택을 2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을 해서 과세한다. 틀려요. 주택마다 각각 과세를 하겠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요번에는 자, 사치성 재산의 세율만 별도로 따로 띄워봤어요. 아까 언급은 했지만 여러분 사치성 재산하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고급 오락장, 그리고 골프장, 고급 선박, 이게 사치성이죠. 그런데 물론 사치성은 취득세에서 사치성은 고급 주택이 들어가. 그런데 재산세에서 우리 사치성 재산하면 고급 주택이 빠져요. 그래서 요게 3가지. 그러면 첫 번째 개념만 보면 골프장은 뭘 얘기한다? 해원제 골프장이에요. 대중 골프장이 아니라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 하는데 사치성 재산은 몇 프로다? 1000분의 얼마? 44%.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안에 있는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건축물은 4%. 아주 16배 차이 나죠. 이렇게 높게 부과한다. 다음, 고급 오락장 그러면은요, 건물에 자동 도박기가 설치돼서 빠찡코, 슬롯머신 이와 같은 자동 도박기가 설치가 됐거나 또는 유흥주점, 룸으로 되어 있는, 방으로 되어 있는 룸사롱 이와 같은 술집, 그리고 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즉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무대가 설치된 그런 시설물. 그래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일반 클럽, 그리고 콜라텍 이런 데죠.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무도장, 그런 거 설치된 건물은 고급 오락장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때 그 상가 건물에 이런 시설물이 전체가 다다 그러면 건물 전부 다 몇 프로? 4%. 토지도 전부 다 4%. 그런데 10층 건물인데 5개층만 5층까지만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 5층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4%. 그 외에는 2.5 일반 세율.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치성이면 전부 다 일부만 사치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와 무엇을 건축물을 면적별로 안분을 해서 일부만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이 있어요. 시가 표준에 3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여러분 시가 표준에 가면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의 시가 표준액이 60% 정도까지도 올라왔거든요. 공동주택은 70%도 수도권의 실거래 가격이 10억이라면 시가 표준액이 6억, 7억 이렇게도 올라와서 60%, 70%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고급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의 대략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10억 정도 주고 요트를 샀다면 시가 표준액이 한 4억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아니라 요트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 그리고 개인이 취득한 건 자가용이라고 하는 거죠. 유람선 같은 경우는 업무용이잖아. 영업하는 거, 사업하는 거. 그건 고급 선박이 아니라 비업무용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이 고급 선박이다. 몇 프로? 5%예요.
재산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게 5%인데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는 사치성 재산 몇 프로? 4%. 건축물도 4%, 토지도 몇 프로? 4%. 그리고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법에 사치성 재산이 나오는 건 두 군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요? 취득세.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하면 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게 취득세에서 사치성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사치성은 표준세율 있죠. 취득세 표준세율 기본 세율에다가 사치성은 8%를 더하는 거예요. 취득세. 그런데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뭐가 없어요? 고급 주택이 없다. 왜 재산세는 고급 주택이 없을까요? 이 얘기는 여러분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주택에서 재산세에서는 누진세율이니까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서 사치성은 뭐다? 고급 주택이 빠졌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에서 요 고급 선박 빼고 요거는 몇 프로? 4%. 토지든 건축물이든 4%. 고급 선박은 5%로 재산세 이렇게 세율이 되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율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재산세 비과세에 대해서 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또는 외국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뭐한다? 비과세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안에 각 국가의 영사관, 대사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다만 예외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이 과세하는 외국 정부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비과세 혜택 줄 수 없어요. 과세한다. 또 하나는 매수 계약자가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대금결제 끝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로 지정된 그런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도 그건 과세예요. 누가 납세 의무자야?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소유한 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거 비과세다. 두 번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적인데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뭐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유료로 대가를 주고 사용하면 그건 뭐한다? 과세하겠다. 다음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는요. 자, 지목이요. 시행령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는요.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산림보호구역 또는 공익을 위해서 특별히 비과세하는 거 통제보호구역 있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토지 가지고 있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예요. 다만 여러분 민통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특정인은 허가받고 여기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뭔데? 비과세인데 특별히 전, 답, 과수원, 대지 요 네 가지는 뭐한다? 요 네 가지는 과세. 요 네 가지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니까 과세하고 나머지 토지만 비과세다. 이거 나머지 요거를 뺀 나머지가 비과세. 요거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농사 짓고 있거나 대지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건 과세하겠다. 재종림, 시험림. 재종림은 묘목, 씨앗을 얻기 위한 임야, 연구활동으로 지정된 임야, 시험림. 과세하지 않아요. 이런 땅 가지고 있어도 또
공원 자연 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임야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는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주지요. 다음 세 번째,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정도는. 자, 과세 기준이 현재 존속 기간이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건축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 그리고요, 자, 비상재해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이나 무료 도선용 강과 강 사이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선박은 수익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해당 연도 철거하기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철거 명령을 받은 그런 건축물은 철거 안 됐어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건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철거하기로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이겁니다. 물론 토지는 과세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이렇게도 시험에 물어봤어요. 토지 말고 건축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비과세,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은 과세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세율하고 비과세 부분까지에 대한 기출 지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71조. 자, 첫 번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에 한한다. 맞죠? 선박하고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2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을 한다. 그죠? 다만 전년도 가격과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거 낮은 가격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맞고요. 그럼 3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예요? 달라. 그럴 때 해당 주택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라. 맞죠?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세율을 곱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오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한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하죠. 그래서 고지서 발부.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한다? 가감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2월에서 내년 내후년 계속 하는 건 아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5년간이 아니라 뭐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고 내년에 가서 또 할지 안 할지 또 결정하고 1년 단위로 결정하라 이겁니다. 다음 5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 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비사업용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관할구역에. 다음 6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요거 2개 이상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 모두 합산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어디서?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주택을 다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틀렸죠. 모두 합산한 것이 아니라 각
각각의 주택이에요. 각각 주택마다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합산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주택으로 보는 거지 여러 개 주택이 있는데 A주택, B주택을 관할구역에 있다고 해서 합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7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그러면 맞죠? 건축물도 1000분의 40, 토지도 1000분의 40. 다음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마다 각각이죠. 각각 주택 가격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그죠? 비과세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재산세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